어떤 내용으로 참고인 조서를 나가야 되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좀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정보공개 청구. 이건 아주 정당한 요구예요. 자, 먼저 출석하시는 날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점, 늦으시면 안 돼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수사관과 피의자인 걸 떠나서 사람들 사람의 약속입니다. 30분씩, 1시간씩 늦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 들어보면 그 전날 너무 긴장해서 잠을 못 잤대. 그렇지만 절대 늦으시면 안 돼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점수 꽉 끼고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옷도 좀 단정하게 입으셔야 돼요. 정장까지 입으실 필요는 없지만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오시는 분하고 슬리퍼 찍찍 긁고 껌 씹으시면서 오시는 분하고는 인상이 좀 다르겠죠. 셋째로, 조사 동행은 변호사와만 갈 수 있어요. 다만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사건에 따라서 가족이라든지 동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반드시 수사관과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조사를 받으러 딱 수사관님을 만났어요. 보통 4단계로 이루어지신다고 봅니다. 첫째로 아이스 브레이킹, 그리고 둘째 신상 질문, 셋째 사실관계 판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사 받으셨던 조서를 열람하는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째,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에 경찰들이 보통 이렇게 하세요. 이제 오시면 뭐 이승훈 씨 힘드셨죠? 오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물 한잔 드세요 하시면서 쓱 가볍게 또 던져요. 근데 뭐 홍길동 걔 나쁜 놈이더라고. 홍길동하고 어떻게 만났어요? 되게 친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쓱 던집니다. 이때 그냥 우리도 웃으면서 그냥 애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이미 조사는 시작된 거나 다름없어요. 이때는 그냥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둘째로 이제 신상 질문부터 보통 시작을 합니다. 뭐 이름부터 어디 사느냐, 월급이 얼마냐,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 간혹 의뢰인 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수사관이 우리가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십 명씩 피의자를 만나는데 우리에게 특별하게 궁금할 리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또 나를 세우시지 마시고 그냥 심플하면서도 요점만 간단히 대답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직업은 뭐예요? 저 IT 기업에서 회사원입니다. 가족관계는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월급은요? 저는 뭐 월 500 정도 벌고 자차가 한 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편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더 궁금해하지도 않고요. 더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불리한 부분이라든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우리를 고문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기억 안 나시거나 정확하게 기억 안 난다고 하세요. 제발 좀 갑자기 말 만드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수사관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되 기억이 안 나는 분 기억이 안 난다, 모르는 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보통 조사는 짧게는 뭐 30분에서 1시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우리가 뭐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보통 2시간 전후로 해서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어떤 조사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작성했던 조서를 열람을 하고 확인하는 단계가 남아있는데요.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사관님이 이제 타이핑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뉘앙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승훈 씨, 홍길동 씨랑 술 먹고 성관계 하셨죠? 예,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조서에는 이승훈 씨가 홍길동 씨한테 술 먹이고 술 같이 취한 다음에 그걸 보고 나서 성관계를 하셨던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뉘앙스가 좀 바뀌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술을 먹인 거랑 같이 취한 거랑 이런 건 굉장히 다를 수 있고요. 뭐 취해 있는 걸 보고 성관계 한 거랑 취했는데 그냥 성관계 한 거랑 굉장히 달라요. 그 말 한마디 차이로도 검사라든지 판사님의 어떤 판단이 바뀔 수 있는, 반드시 조서를 열람을 하시고 그 뉘앙스 차이들을 잡아내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다, 이 부분 수정해주세요 하시면 수사관분들도 웬만한 것들은 다 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사가 끝나고 집에 왔다면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조사 가기 전에 정보공개 청구해보셨죠? 우리가 방금 하고 온 서류가 정보공개 좀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뭐 경찰 조사 끝나고 우리가 진술을 뭐 잘 하셨겠지만 말실수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증거를 좀 제출하시면 좀 더 우리 주장에 무게가 실릴 수 있어요. 그 정보공개 청구에서 우리가 작성했던 참고인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으셔서 거기에서 우리가 또 말을 잘못한 게 없는지 증거를 추가 제출할 게 없는지를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수사관이랑 한 1, 2주 정도 시간 좀 달라고 하세요.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제가 조사 후에 의견서를 좀 제출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 조금 보강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좀 보충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반박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귀찮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빨리 올려야 되는데 하실 수도 있지만 좀 부탁을 드리십시오. 그건 피해자로서 권리예요. 보통 1, 2주 정도는 최소한으로 시간을 주실 겁니다. 의견서 형식으로. 형식은 어떤 거든지 상관없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좀 더 꼼꼼하게 적으셔서 제출을 하시면 완벽하게 조사를 받으신 겁니다.